외신을 통해서 간밤 기업들에게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다양한 기업들의 소식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어느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네, 미디어 재벌이라고 불리는 루퍼드 머독이 드디어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90이 넘었는데요. 이제서야 물러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사입니다. 루퍼트 머독이 70년 경력을 마치고 폭스앤뉴스 코퍼레이션 회장직을 사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머독은 11월 뉴스코프와 폭스에서 명예회장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기자님, 그렇다면 미디어 재벌로 불리는 이 머독의 이 직위를 누가 승계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루퍼드 머독 정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디어의 재벌, 미디어의 황제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전 세계에서 여러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미디어 산업에서의 최강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21세기 폭스, 즉 미디어 컨텐츠 관련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거둬왔었는데요. 그가 드디어 70년간의 회장직, 리더십을 내려놓는다라는 뉴스가 현지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의 자리는 아들인 라클런이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돼 있었던 수순이긴 한데요. 그의 아들이 얼마나 잘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머독은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냈습니다. 평생 뉴스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쫓으면서 매일매일을 보냈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변치는 않겠지만 다만 한 발짝 물러나서 다른 일을 할 시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들, 차후 이제 회장직에 오를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열정적이고 원칙이 있는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신뢰와 지지를 해달라라는 메시지도 더했습니다. 자, 머독은요, 호주 출신입니다. 호주에서 작은 언론사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었는데요. 미디어 대국을 만드는데 본인의 역량이 매우 잘 발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독은 호주에 가장 최초의 전국 일간지를 발간을 했었고요.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여러 타블로이드사들을 인수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슈를 쫓아서 많은 것들을 벌어냈었고요. 이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면서 그리고 언론사의 역량을 뛰어나게 확장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도 진출을 해서요. 뉴욕 포스트, 지금도 활발하게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언론사죠. 여기를 인수한 다음에 그 다음엔 20세기 폭스사를 인수를 하면서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 사업까지 진출하는 역량을 선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M&A를 통해서 부침이 있긴 했었지만 지금도 미디어 재벌 루퍼드 머독의 영향력은 시장에서 무척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때 별명이 태양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언론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 정치 영역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그의 영향력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루퍼드 머독의 아들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의 같은 전례를 잘 따라서 정말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혹은 루퍼드 머독의 은퇴로 인해서 사실상 더 이상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지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 뉴스일 것 같습니다. 네, 루퍼트 머독이 회장직을 사임했고 이어서 장남이 그 직위를 승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볼 텐데요. 기자님, 두 번째 기사는 어떤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네,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입니다. 사실 일반 개인들은 잘 모르실 거고요. 이러한 회의를 하는 곳이라든지 기업단에서는 많이 유명한 B2B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금 투자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배런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시스코가 스플렁크를 280억 달러에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시스코는 미국의 대형 네트워크 장비 업체이죠. 스플렁크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데요. 이번 인수는 무려 280억 달러, 우리 돈 약 37조 5천억 원이라는 대단한 규모입니다. 기자님, 시스코가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역량을 좀 키우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장비 업체입니다.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화상 통화나 이런 회의들을 주관하는 네트워크 장비들을 잘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업단에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량만큼은 무척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장비라는 게 사실 하드웨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스플렁크를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시스코가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AI 기술의 접목이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기반해서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것이 보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존에 해왔던 시스코의 사업은 사실상 거의 포화 상태인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새로운 먹거리가 많지 않고요. 기존의 시장을 지키는 게 전부인 상황이다 보니까 시스코 입장에서는 사업을 다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화두인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많은 IT 기업들, 여러 기술 기업들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스코 역시 거리가 멀다고 하여 그를 피하기보다는요, 관련 기업들 인수를 통해서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인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3분기에 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코는 AI 기술을 접목하는 네트워크 기술을 좀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신규 사업도 펼쳐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시스코의 행보가 향후 생성형 AI 기술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스코가 인공지능 역량을 키우기 위해 스플렁크를 37조 원에 인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사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기사는 어떤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네, 지금 하반기에는 연일 쏟아지는 뉴스가요, 바로 IPO 이야기였습니다. 기업 공개라고 하고요,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ARM과 인스타카트가 상장에 성공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품이 벌써부터 빠질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인스타카트와 아메 주가가 IPO 이후에 활력을 잃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어 새로 상장된 기술 기업은 상장 당시에는 급등했지만 최고점에서 빠르게 하락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한때 이 미국 증시에서 화려하게 데뷔했던 아미잖아요. 미국의 그리고 주요 주식들이 또 요즘 좀 대단히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또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커지는 가운데요, 상장 시장에도 그 타격이 입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PO 시장은요, 최근 들어서 계속 부진해 왔었습니다. 지지난해 그 코로나가 시작됐을 시점에 IPO는 사실 붐처럼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자금들이요, 유동성으로 공급이 됐고, VC에서는 넘쳐나는 유동성을 많은 기업들에 투자를 했었고요. 이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상장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더더욱 많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꺼지는 데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었고요. 그 이후로 상장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랬던 상장 시장이요, 올해 들어서 다시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바로 IPO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분명히 어떤 기업들의 성과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거고요. 이 기업들이 몸값을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서 상장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올해 하반기에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아졌었고요. 결국에는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장을 할 기업들은 지금이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타이밍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은요, 소프트뱅크가 ARM을 상장하기 시작하면서 무르익기 시작했었고, 실제로 ARM과 인스타카트가 성공적인 IPO 데뷔전을 치렀다라는 호평이 섞여 있는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IPO 시장이 하반기 내내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과 달리 이 두 기업들의 실적이 그리고 주가가 생각보다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거품론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RM은요, 지난 14일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는데 상장 첫날에 무려 25%나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ARM이 그 몸값을 했다, 그 이름값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로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공모가도 겨우겨우 지켜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ARM 같은 경우에는 IPO 가격이 $51인데 지금 $52로 겨우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는 이 ARM의 주가가 과연 공모가보다도 낮아지게 될 경우에는 사실 상장이
하느니만 못한 꼴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반기에 가장 큰 기대어였던 ARM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상장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 IPO에 성공한 기업 바로 인스타카트입니다.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에도 30달러의 공모가를 제시를 했었는데 현재 마감가가 30.65달러로 정말로 겨우 이 공모가를 지켜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에도 첫날 한때 40%까지 올랐다가 겨우 12%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바로 다음날 다시 11%가량 하락하면서 이틀 만에 상장 효과가 없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만큼 인스타카트에 대한 기대감도 생각보다 빨리 꺼져버렸다는 거고요. 이 상장에 대한 거품이 생각보다는 심각하다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상장하는 기술 기업들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미 잘못 형성되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나 고평가를 받은 공모가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을 끊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만큼 이러한 기술 기업에 대한 상장 공모가를 선정하는데 새로운 공법들, 새로운 기법들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비판론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장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어려울 경우에는요, 뉴욕 증시 전반으로도 부정적인 기류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더욱이 더 상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뉴욕 증시까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뉴욕에는 계속해서 상장에 대한 공포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ARM과 인스타카트의 주가가 위태롭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IPO 성패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앞으로 2주 후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픽미업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